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미생물 및 면역학 연구실의 박성규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랩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연구실이 어떤 질문을 중심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그 질문이 T세포 신호 전달, 염증 질환, 유전성 면역 질환,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및 진화 연구로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희 연구실의 연구를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하면 항원과 면역세포의 상호작용이 면역세포의 운명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그 결과가 바이러스의 생존과 염증성 질병의 발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하는 실험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표의 전반부에서는 면역 반응의 기본 원리와 저희가 연구해온 새로운 면역세포 집단을 소개하고 후반부에서는 HBV,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EBV와 같은 바이러스 감염에서 이러한 개념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역 반응의 시작은 항원의 인지입니다. 피부, 장관, 호흡기와 같은 외부 환경과 접촉하는 조직에서는 지속적으로 미생물과 바이러스 항원이 유입됩니다. 이러한 항원은 수지상 세포와 같은 항원 지시 세포에 의해 포획되고 림프관을 통해 림프절로 이동한 후 T세포에 그 항원이 제시됩니다. 반면 혈액으로 유입된 항원은 주로 비장에서 포획되어 면역 반응을 유도합니다. 따라서 감염이 발생한 조직과 항원이 이동하는 경로에 따라 면역 반응이 시작되는 위치와 관여하는 항원 제시 세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항원 제시는 어댑티브 이뮨 리스폰스를 시작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항원이 제시되면 나이브 CD4 T세포는 TCR을 통해 항원을 인식합니다. 그러나 TCR 신호만으로는 완전한 T세포 활성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CD28을 통한 공동자극 신호가 함께 제공되어야 T세포의 생존, 증식, 사이토카인 생성 및 분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반대로 공동자극이 충분하지 않으면 T세포는 에너지 상태에 빠지거나 세포 사멸을 겪을 수 있습니다. 활성화된 T세포는 주변 사이토카인인 환경에 따라 서로 다른 세포로 분화합니다. 예를 들어 IL-12와 인터페론 감마 환경에서는 Th1, IL-4 환경에서는 Th2, IL-1, IL-6, IL-23, 그리고 TGF-베타가 존재하는 환경에서는 Th17 세포로 유도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은 중요한 질문 중 하나가 이러한 분화가 고정된 최종 상태인가 아니면 항원 수용체 신호의 세기와 지속 시간, 대사 상태 및 조직 환경에 따라 계속 변화할 수 있는 동적인 상태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이 이후에 설명할 항원 수용체 활성 조절 연구의 출발점입니다. TCR 신호 전달 경로를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TCR이 펩타이드 MHC를 인지를 하면 LCK와 JEP7E가 활성화되고 RED과 SLEEP76를 중심으로 신호 복합체가 형성됩니다. 이후 칼슘 엠펫, PK시세라 NF-kappaB, RAS, MAP AP1 경로가 활성화되고 동시에 PI3K, AKT, mTOR 경로를 통해 세포의 대사와 증식이 조절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이 경로가 단순한 온오프 스위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호의 세기와 지속 시간, 여러 경로 사이의 균형에 따라 T세포의 증식, 분화, 기억세포 형성, 조절 기능 또는 세포 사멸이 결정됩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과거부터 CD20A PDK1 신호 전달과 T세포 대사 조절을 연구해 왔으며, 최근에는 팡크포와 COA 합성 대사 경로, 글루타민 메타볼리즘이 T세포 증식과 생존을 어떻게 조절하는지를 분석하였습니다. 궁극적으로 저희가 알고자 하는 것은 같은 항원을 인식한 T세포가 왜 어떤 경우에는 강력한 이펙터 T셀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기능이 저하되거나 조절 T세포가 되는가입니다. 만성 바이러스 감염이나 종양과 같이 항원이 지속적으로 존재하면 T세포는 반복적인 자극을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PD-1, RAC3, TIM3와 같은 억제성 수용체가 증가하고 증식 능력과 사이토카인 생성 능력, 세포 독성 기능이 점차 감소합니다. 이러한 상태를 일반적으로 T셀 이그저스천이라 부르지만
모든 기능 저하가 T세포에서 동일한 형태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항원 농도, 자극 기간, 염증성 사이토카인, 조직 환경 및 대사 상태에 따라 서로 다른 디스펑셔널 스테이트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은 억제성 수용체가 증가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세포를 이그저스천으로 정의하기보다는 그 세포가 어떻게 형성되었고 실제로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를 함께 분석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희는 기존의 전형적인 Treg이나 이기저스티드 T셀과 구분되는 새로운 나치2 발현 CD4 T셀 세포 집단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저희 연구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마우스 모델 중 하나인 EA 모델, 즉 다발성 경화증 유사 마우스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EA가 진행되는 시기와 회복되는 시기의 중추신경계 침윤 T세포를 비교했을 때 회복기에 나치투를 발현하면서 박스피슬리를 낮은 수준으로 발현하는 CD4 T세포가 증가하는 것을 우리는 관찰을 하였습니다. 이 세포로는 일반적인 박스피슬리 하이 레귤러터리 T셀과 구별이 됩니다. 또한 단순한 이펙터 T세포나 전형적인 이그저스티드 T세포와는 다른 표현형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세포를 CD4 파지티브, 나치2 파지티브 박스피슬리 로우의 T세포로 정의하였고, 염증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새롭게 유도되는지 혹은 회복 과정에서 선택적으로 축적되는지를 분석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세포는 강한 증식성 면역 반응을 나타내기보다는 멤브레인 바운드 TNF-알파와 멤브레인 어소시에이티드 TGF-beta를 통해 주변 면역 세포의 반응을 억제하는 특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즉, 이 세포는 염증을 단순히 유발하거나 억제하는 한 방향의 세포라기보다는 염증 환경에 적응하여 면역 반응의 크기와 지속 시간을 조절하는 세포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저희는 제시하였습니다. 저희가 발견한 새로운 타입의 이뮨 레귤러터리 T세포 타입이 EA에만 특이적인지 확인하기 위해 DSS 유도 장염 모델에서도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DSS를 투여하면 장상피 장벽이 손상되고 미생물 성분이 조직으로 유입되면서 선천면역 세포와 적응면역 세포가 활성화되면서 장염을 일으키는 현상을 보여줍니다. 장 조직을 분석한 결과에서 EA에서 관찰한 것과 유사하게 CD4 파지티브, 나치투 파지티브, 박스피3 로우 T세포가 DSS 장염에서도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면역 형광 염색에서도 CD4와 나치2를 함께 발현한 세포가 염증성 장 조직에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세포는 특정 자가 면역 질환 모델인 EA에서만 국한된 세포라기보다는 여러 만성 염증 환경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면역 조절 세포일 가능성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현재 저희는 이 세포가 염증을 완화하기 위해 유도되는 보상성 세포인지 아니면 특정 단계에서는 오히려 만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지를 구분하여 연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 세포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우리는 싱글셀 RNA 시퀀싱을 분석을 하였고요. 이를 통해서 이 세포의 트래젝토리 어널라이시스를 했습니다. 이 결과 보시면 UMAP에서는 나이브 라이크 액티베이티드 프롤리퍼레이팅 이펙터 메모리 Treg 및 나치2 파지티브 팍스피3 로우 집단이 서로 구분된다는 것을 갖다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수도 타임 분석을 갖다가 보시면 나치2 파지티브 박스피3 로우 세포가 나이브 T세포로부터 직접 형성되는 독립적인 리니지보다는 항원에 의해 활성화되고 증식한 CD4 T세포가 특정 환경에 적응하면서 형성되는 새로운 서브 파퓰레이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세포는 처음부터 어떤 리니지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T세포가 액티베이션 되면서 이것이 어떤 특정한 세포의 파퓰레이션으로 분화된 형태인 나치2 파지티브 CD 박스피3 로우 파퓰레이션으로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결과는 T세포의 운명이 하나의 고정된 중착점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조직 환경과 항원 자극에 따라 계속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태 전환의 나치투 신호, 그 다음에 NR4A 계열 전사인자, 톡스4 등
톡스포 및 대사 변화가 어떻게 이 T세포의 리니지에 관여를 하는지에 대하여 후속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플루사이토미터리를 이용한 환자별 싱글셀 데이터를 살펴보면요. 얼서러티브 콜라이티스 환자의 장 조직에서도 마우스 모델과 유사하게 나치투 파지티브 CD4 T세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TNF 알파와 TGF 베라의 발현에 따라서 각각의 환자의 그 서브 그룹을 갖다가 클러스터링 할 수가 있고 그 클러스터링된 그런 환자 내의 나치투 파지티브 셀의 그 분포에 따라서 환자를 갖다가 그룹으로 이렇게 나눠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나치투 파지티브 세포가 실제 사람의 장애 환자에서 어떤 역할을 갖다 하는지, 그 다음에 어떤 것을 갖다가 말해주고 있는지를 갖다가 연구하는 것이 저희 마지막 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두 번째 연구 측은 희귀 유전 변이를 통해 사람의 면역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환자에게서도 드노버 뮤테이션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변이에 의해서 임상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면역 관련 유전자의 기능적으로 중요한 변이가 발생하면 면역세포의 발달과 기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반복적인 감염, 비정상적인 염증, 자가면역 또는 발달 이상이 함께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환자의 유전체 분석 결과만으로 변이의 의미를 판단하지 않고 환자 면역세포 분석, 단백질 구조, 세포 신호 및 동물 모델을 결합하여 변이 기능을 갖다가 검증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희귀질환의 원인을 밝히는 데 그치지 않고 정상적인 사람의 면역 체계가 어떤 분자에 의해 조절되는지를 이해하는 일종의 자연 발생적 휴먼 낙아웃 익스퍼리먼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의 세 번째 주요 연구칙은 B형 간염 바이러스, 즉 HBV입니다. HBV는 NTCP를 통해 간세포로 인펙션된 후 cccDNA를 이렇게 형성하게 되고요. cccDNA가 장기간 유지되기 때문에 현재의 항바이러스 치료제만으로는 완전한 바이러스 제거가 어렵습니다. 저희 연구실은 HBV 라이프 사이클이 여러 단계를 연구해 왔습니다. 초기에는 폴리머레이즈 펑션과 캡시드 어셈블리, 단백질 상호작용을 연구했고, 이후에는 HB 병인 기전과 면역 반응으로 연구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현재는 크게 세 가지 방향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는 NTCP 결합을 차단하는 엔트리 이니비터, 항바이러스제를 개발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HB 복제와 cccDNA 또는 유사한 지속성 템플레이트 유지기전. 셋째는 만성 HBV 감염에서 형성되는 비정상적인 T세포 면역 상태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히 혈중 HBV DNA를 억제하는 것을 넘어서 바이러스의 새로운 감염을 차단하고 기존 감염 세포를 면역학적으로 제어하여 완전하게 기능적으로 그러니까 치료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완성 HBV 감염에서는 HBV 특이적인 CD8 T세포의 기능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이 CD8 T셀은 일반적인 T셀 이그지어스천과는 좀 다른 형태를 갖다가 보여주게 됩니다. 전형적인 이그지어스천은 지속적인 항원 자극에 의해 발생하지만 HBV에서는 간이라는 특수한 조직 환경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밝혀져 있습니다. 헤파토사이트가 직접 항원을 제시하거나 리버 시누사이덜 엔도셀리얼 셀이 면역 관용성 신호를 제공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주변 환경이 TGF-beta가 높은 환경이 형성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HBV 특이적 CD8 T세포는 단순히 이기저스천보다는 충분한 공동 자극 없이 항원을 인식하여 토러런스 또는 에너지와 유사한 상태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PD-1을 차단하는 것만으로는 HBV를 치료하기가 어려운데요. 이러한 상태에 있는 여러 가지 T세포, 여기에서는 CD8 T세포만 다뤘는데, 실제 저희 연구실에서는 CD4 T셀의 이그저스천 라이크한 상황이 만성 HBV 감염에서 어떤 상태인지를 비교 분석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B형 간염 바이러스가 감염된 환자의 간에서 면역학적 특성을 갖다가 분석하기 위해서 저희는 감염된 환자로부터 바이옵시된 간 세포를, 간 조직을 갖다가 이용을 해서 그 안에서 실제 공간적으로 어떤 유전자 발현 정보가 있는지를 스페셜 트랜스크립토믹스를 갖다가 통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싱글셀 분석은 각 세포가 어떤 유전자를 발현하는지는 잘 보여주긴 하지만 실제 조직에서 그 세포가 누구와 접촉하고 있고 실제 어떤 공간적 특성을 갖다가 가지는지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갖다 분석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저희는 공간 전사체를 활용을 해서 간세포와 그 다음에 침윤된 면역세포의 특성을 갖다가 공간 전사체로 분석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임상적으로 여러 가지 면역적인 스테이터스를 갖다가 공간적으로 분석을 하게 되고 이 안에서 실제로 T세포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아까와 같이 말씀드린 에너직 스테이트나 아니면 톨런트 스테이트로 변화가 되어 있는지 또는 T세포가 어떻게 이그저스천 라이크한 상태가 되어 있는지를 갖다가 저희가 분석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을 하나의 공통 개념으로 정리하면 항원 수용체 신호의 조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T세포와 B세포는 항원 수용체를 통해 바이러스 항원을 인식합니다. 이 신호는 면역세포의 초기 활성화뿐 아니라 증식, 기억세포 형성, 기능 저하 및 세포 사멸까지 결정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 과정을 조절하는 인자를 Antigen Receptor Activation Modifier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ARAM은 숙주 유전자일 수도 있고 세포대사 인자나 조직 환경일 수도 있으며 바이러스 항원의 서열 변화 자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ARAM에 의해 적응 면역 세포의 반응성이 바뀌면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첫째, 숙주 내에서 바이러스의 복제와 병리 발생이 달라질 수 있고, 둘째, 숙주 간 전파될 수 있는 바이러스가 선택되면서 장기적인 바이러스의 진화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연구는 면역 반응을 숙주 방어 기전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의 생존과 진화를 결정하는 선택값으로 함께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의 첫 번째 핵심 이슈는 이뮨 크로스 리액티비티입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경우 감염과 백신 접종을 반복하면서 서로 다른 바이러스 스트레인에 반응하는 교차 반응성 항체가 형성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차 반응성은 모든 연령에서 동일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처음 노출된 인플루엔자 스트레인과 이후 반복적으로 경험한 스트레인의 이력에 따라 항체 레파토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은 장기간 여러 H1N1 스트레인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젊은 사람과 다른 항체 반응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른쪽 구조 분석에서는 비세포 에피톱 영역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아미노산 변화가 항체 결합 표면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일 아미노산 변화는 바이러스 전체 구조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더라도 특정 항체의 결합에는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현상을 단순한 항원성 변화가 아니라 기존 항체가 새로운 변이 항원을 어느 정도까지 인지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에피톱 디제너러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핵심 질문은 지속적인 에피톱 변화가 숙주의 면역 기억을 어떻게 재편하고 그 결과 어떤 바이러스 서열이 생존하게 되는가입니다. 두 번째 핵심 이슈는 교차 반응성에서 EBV와 신경염증입니다. EBV 특이적 T세포나 B세포 반응 중 일부는 바이러스 항원뿐 아니라 구조적으로 유사한 자가 항원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몰레큘러 미미크리는 다발성 경화증을 포함한 신경염증 질환의 발생과 관련될 가능성이 많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EBV 항체와 알츠하이머스병 위험의 연관성을 분석을 했었고요. 환자에서 EBV 재활성화 또는 EBV 면역 반응의 변화가 신경퇴행성 질환과 관련될 가능성을 관찰하였습니다. 또한 마우스 감마 허피스 바이러스인 MHB68 모델에서는 신경염증 상황에서 바이러스 재활성화가 증가하고
앞서 설명한 나치2 파지티브 조절성 CD4 T세포를 포함한 면역 조절 기전을 바이러스가 이용하여 그 기능을 약화시킨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하였습니다. 즉, 면역 조절 세포는 과도한 조직 손상을 방지하는 데 필요하지만 동시에 잠복 바이러스 면역 감시를 회피하고 재활성화되는 환경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핵심 질문이 숙주를 보호하기 위한 면역 조절이 언제 바이러스의 생존 전략으로 전환되는가를 갖다가 연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에서 또 한 가지 연구하는 분야 중에 하나가 교차 반응성 연구와 함께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것이 바이럴 피트니스입니다. 특정 변이가 항체를 잘 회피한다고 하더라도 바이러스의 복제능이나 감염력이 크게 저하된다면 실제 환경에서는 확산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세포배양에서 높은 레플리케이션 피트니스를 보이더라도 숙주의 면역 압력에 매우 취약하면 다른 사람 집단에서는 선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이러스 진화를 이해하려면 이뮨 이스케이프와 레플리케이션 피트니스를 동시에 평가해야 합니다. 저희는 딥 뮤테이셔널 스캐닝 DMS를 통해 HA 아미노산 변이가 감염성과 복제능에 미치는 영향을 대규모로 분석하고 있고, 이를 실제로 유행한 인플루엔자 시퀀스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유행 서열에서 반복적으로 관찰되는 변이는 바이러스 자체의 피트니스뿐만 아니라 사람 집단에 존재하는 항체와 T세포 면역 압력의 영향을 함께 반영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 목표는 단순히 어떤 변이가 잘 증식하는가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변이가 면역계를 회피하면서도 충분한 복제능을 유지하면서 실제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는가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저희 연구실의 질문을 하나의 그림으로 통합한 표현입니다. 왼쪽에는 T세포와 B세포의 항원 수용체가 있습니다. 항원 수용체를 통한 신호는 세포가 어떤 기능적 상태로 분화하는지를 결정합니다. 그 결과 이펙터 셀, 메모리 셀, 레귤레토리 셀 또는 디스펑셔널 셀과 같은 서로 다른 상태가 형성됩니다. 오른쪽에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HBV, EBV와 같은 바이러스의 안티제닉 베리에이션이 있습니다. 바이러스 항원의 변화는 T세포와 B세포가 받는 신호의 세기와 질을 변화시키게 되고 주변 환경에 변화를 주게 됩니다. 이를 통해 면역 반응의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이러한 면역 반응은 다시 바이러스의 선택압으로 작용하여 특정 변이의 생존과 전파를 결정하게 됩니다. 동시에 감염으로 유도된 면역 반응이 조절되지 않으면 콜라이티스, 류마토이드 아스라이티스, 멀티플 스크로로시스와 같은 염증 질환 또는 자가 면역 질환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핵심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원의 양과 서열, 그 다음에 항원 수용체 신호 및 조직 환경이 면역세포의 특이적 분할을 어떻게 결정하는가? 그리고 그 면역세포가 다시 바이러스의 진화와 염증 질환을 어떻게 조절하는가입니다. 저희 연구실은 이와 같은 개별 프로젝트를 서로 다른 질환과 바이러스를 다루게 되지만 모든 이 공통 질문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항원 수용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구성원과 공동 연구 네트워크를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실은 포스닥토럴 리서처, 박사과정, 석사과정 및 학부생 연구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연구자는 HBV,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마, 허피스 바이러스, T세포 신호 전달 및 염증 질환 연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바이러스 면역학 연구는 한 실험실의 기술만으로 완성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 연구실도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의과대학, 자연과학대학, 수의과대학 및 서울대학교 병원의 연구자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립암센터, 연세대학교, 지스트, 생명공학연구소, 아산병원 및 콜롬비아 유니버시티 등과도 공동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 환자 유전체 및 임상 시료, 동물 모델, 단백질 구조, 싱글셀 분석, 바이러스학 및 면역학적 기능 평가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이 추구하는 최종 목표는 개별 면역 분자나 바이러스 단백질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항원 수용체 신호, 면역세포 분화, 바이러스 복제와 진화, 그리고 임상 질환을 하나의 연속된 생물학적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